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네. 수영장에 물이 빠졌을 때 누가 벗고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누가 정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지 그게 이거 특이하네. 비유가 그건 거죠. 이번에도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제 요즘에 Q&A 세션을 주기적으로 좀 해보려고요, 최대한. 거의 즉흥적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고 을상님이 답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답변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사이트,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답변 열심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최대한 궁금하신 거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분석해 주세요, 아니면 뭐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어요. 틀릴 수 있다. 말해놓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고 그래도 나름 현업자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짬느님 질문인데요. 요트 클럽 관련 코인이 있나요? 보드 에이프스 요트 클럽 관련된 코인이 있냐는 건데, 왜냐면은 얘네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NFT 하나 가격이 뭐 몇 이더 이러니까.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전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코인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관련주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 fractionized NFT라 해서 이 NFT 자체가 이거 하나를 다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얘를 이제 공동소유라고 하나요? 소유권을 분산시켜서 얘를 코인화 시켜가지고 BAYC 1번 하나를 10,000개의 토큰을 찍어내가지고 이 10,000개의 토큰을 다시 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색을 하셔서 NFT 자체를 살 수는 없어도 그거를 추종하는, 혹은 그걸 나눠서 가치를 담고 있는 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fractionized NFT를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fractional.art라는 페이지가 있네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면 소유권을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네가 이제 또 그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NFT 말고 그 NFT 운영하는 거버넌스 관련된 토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 토큰도 어떻게 이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몰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생태계의 성장과 가치가 이제 비례하게끔 짜여 있으면 또 나중에 거버넌스 토큰이 나오게 됐을 때 그거를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알아볼 수는 있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미키님의 커브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자를 잘 줘도 커브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국 손실 아닌가요? 기존 디파이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 업계에서 돈을 맡기는 건가요? VCRV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 유명한 디파이 업계들에서 그걸 사려고 하느냐?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손해 아니냐? VCRV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커브는 자산주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끼리 거래하는 이제 그 유동성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을 갖고 VCRV가 많을수록 이제 리워드도 있고 이 유동성을 이제 자기네 걸로 좀 돌릴 수 있는 컨트롤러빌리티도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들도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VCRV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 내가 유동성이 필요한 애들이다. 이제 자기네 걸로 유동성을 끌어오면 좋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치 생산을 하는 재료니까 필요한 거죠.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크립토 투자 지표는 무엇인가? 이거 르상님한테 질문한 건 아니지만 한번 답변해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립토 투자 지표요? 비트코인 MVRB를 가장 중요하게 MVRB. 저희가 가장 첫 방송으로 했던. 왜냐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좋냐 안 좋냐를 사실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보면서 지금은 더 베팅을 해야 될 때구나, 아니면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산을 암호화폐 자산에서 좀 뺄 때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저는 MVRB가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참고로 지금 굉장히 1에 근접해 있어요. 2 가깝나? 1점 몇이에요 지금? 네, 저도 1에 근접해졌다고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1점 몇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사기 좋은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픈시도 이더 기반 D앱인가요?
그렇죠. 근데 오픈시가 제가 알기로는 토큰이 없을 거예요. 얘네가 이더리움 기반이어도 토큰을 발행 안 할 수도 있죠. 아, 그쵸. 예,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만을 거래를 하게 하는데 네. 자체 토큰 경제가 자기네 거는 필요 없다 생각해서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픈시가 잘 될 것 같다 하면 이더리움에 투자해볼 만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겠죠. 네. 241 두두님의 질문입니다. 솔라나, 니어 모두 이제 속도가 이더리움보다 빠르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이제 레이어 2의 시스템인 폴리곤을 이용하면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솔라나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폴리곤의 처리 속도보다 훨씬 높아서인가요? 뭐 이렇게 물으셨네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가장 빠른 그 속도를 내세우며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빠른지 뭐 그 외에 이제 이더리움의 폴리곤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니어도 빠르다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거래 처리 속도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도달을 하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쓰기에 항상 막 솔라나라고 해도 제가 막 그 트랜잭션을 디파이를 일으켰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바로 된다라는 경우는 잘 못 느꼈고 그냥 한 뭐 1초, 뭐 혹은 3초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있었던 것 같고요. UX상. 네. 니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니어가 솔라나보다 살짝 느렸던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게 불편한 감은 못 느꼈고 솔라나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폴리곤보다 빨라서라기보다는 살짝 다른 시장이죠. 이제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아예 대체하겠다 이건데 그때 얘기했었죠. 솔라나의 그냥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거 같이 평가하는 얘기들이 있었죠. 폴리곤은 이더리움을 보완하겠다니까 그쵸. 다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븐 크립토님의 질문입니다. 기업형 블록체인을 쓰게 될 수 있잖아. 기업이 블록체인을 발행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소수의 검증자가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상 결국 그게 블록체인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의 경우가 하나의 검증자, 즉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이용한 서버 관리인데 검증자가 하나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냥 블록체인이 아닌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중앙화가 됐지만 블록체인일 수 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개념적으로 그냥 정말 그런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장부를 그쵸. 확인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앞뒤에 네네 블록 단위로 그걸 계속 이제 이어지게 하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트랜잭션이 생겼을 때 그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분산 컴퓨팅 데이터 기술인 건데 그쵸. 이제 분산 장부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 기술을 쓰는 것은 다 블록체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게 뭐 분산화되어야 되는 게 무조건 블록체인이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고 블록체인은 기술은 어느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이 카톡에 쿠브도 블록체인 기반이라 써 있어요. 맞아요. 블록체인 기반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검증자가 소수일 거예요. 하나거나 소수일 텐데 정부도 이렇게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죠. 분산 장부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포프리덤님의 질문입니다. 이제 덱스에 투자하는 거 관련해서 물어보신 건데 유동성 풀에 넣는 거랑 그 다음에 파밍? 이거 두 개는 결국 초기에 그 덱스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상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대충.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유동성 풀을 넣으면 풀을 넣은 이제 증거를 받게 되죠. 네. 근데 파밍은 뭐냐면 풀을 해지할 수 있는 이 해지 증서가 있는 건데 그 증서를 묶게끔 주로 많이 하거든요. 묶는 대신 이자율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하는 애들이 사실은 이걸 잘 못 빼게 대신 니어들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만든 게 파밍인 거거든요. 아, 그냥 넣고 바로 빠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 더 니어도 많이 줄 테니 더 제약을 두는 너 대신 유동성 풀게 하는 거 좀 묶거나 이거예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둘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쵸. 근데 파밍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내가 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LP 토큰을 받아야 그 LP 토큰을 맡겨야만 파밍이 되는 거구나. 근데 유동성을 마음대로 못 빼겠네. 이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블랙서치님 질문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얘기 나눴을 때 얘기인데요. 이더리움 재단분이 비트코인 보안성에 대해 시총의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 엿먹일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시총의 절반까지 필요하지도 않고 해시 파워의 절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기의 전체 가치는 대략 60조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절반이 30조 원 이상 되는 채굴기만 장악하면 비트코인을 무한히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장악을 이제 왜 할까? 솔직히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도 연설하다가 죽을 확률 되게 많거든요. 그쵸. 이제 그 죽을 확률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정말의 행위, 이상점의 행위들은 잘 안 발생하죠. 그쵸. 상식적으로 가능한다 해도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그런 상황을 보고 아마 연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채굴기 산 사람은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야 인센티브 온라인이 되는 건데 얘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채굴기 해시파워를 모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이론적인 얘기다. 네, 너무 그러면 가능은 하지. 근데 왜 그래 굳이?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지껏 안 발생했다.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나름 하락장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까?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가치 투자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국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공부의 정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본인이 투자한 게 갑자기 이제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격이 내려가서 겁이 나서 파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본인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인의 이제 투자 논거에 따라 투자를 했는데 논거가 헤쳐지지는 않았는지를 이제 그 종목을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그의 상태를 분석을 해보는 그래서 그 공부를 함으로써 자 논거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박앤세일의 경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논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게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 논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팔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원리에 입각한 행위를 해야지 지금 절대 감정에 의해 동요돼서 남들이 팔 때 같이 파는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제 투자 멘토인 워렌 버핏은 수영장에 물이 빠졌을 때 이제 누가 벗고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물이 빠지기 전에는 누가 벌거벗으면서 수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정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지 그게 비유가 그건 거죠. 누가 진짜 좋지 않은 종목인지 썩은 건지 이런 것들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펀더먼털이 튼튼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네트워크가 있어오고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시총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방어가 꽤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훨씬 잘 되죠. 상승도 어느 정도 좀 일어나고 근데 알트코인들을 많이 보면 이제 거의 막 처참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어떤 애들은 이제 뭐 오늘 소개하는 것들도 있지만 막 90% 막 드로우다운 막 고점 대비 이런 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하락장일 때 그 본연의 모습이 오히려 드러난다. 본인의 모습이 확 잘 드러나죠. 하락장일수록 오히려 내가 투자에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면 지금 이게 떨어질 게 아닌데 굉장히 약간 펀더먼털 대비 과도하게 떨어졌네? 그러면 사야겠다. 약간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이제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봄이다. 이제 불마켓이 일어날 때 한창 막 오를 때 이럴 때는 이제 수학기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계속 씨를 뿌리거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어떤 씨를 뿌릴지를 공부하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스트레스 받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쵸. 워낙 뭐 들어간 돈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장인데 다시 안 오르니까 또 마음은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견뎌내야 된다. 이런 시기는 뭐 지나갈 거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견뎌내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달러가 엄청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을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달러가 1불에 한국 원으로 3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달러에 따라 비트코인도 계산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인 마켓에서는 USDT 혹은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원화를 들고 있잖아요, 보통. 그럼 원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만약에 그 중간 개체인 달러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재고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죠. 달러는 무한히 발행되죠. 달러는 계속 발행될수록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더 비싸지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비트코인이 계속 비싸지죠. 그래서 지금 계속 비싸지고 있잖아요. 달러 구매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달러 환산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 가격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원화로 보든 달러로 보든.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진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질문에 답변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질문 답변으로는 최대한 하려고 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질문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도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댓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